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2일에 개막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에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뭔지, 예년과 비교해봤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더 친절한 프로그래머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국제영화제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 개막을 합니다. 일단 올해 총 몇 편의 작품이 상영이 되는지요? 네, 올해는 224편의 영화를 상영을 하고요. 예. 이게 이제 공식 선정작인데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남포동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비프 행사하고 동네방네 비프라고 해서 각 지역에서 영화 상영이 있어서 예. 그런 것들 합치면은 거의 280편 정도의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됩니다. 어이구야, 280편. 그러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올해는 무엇보다도 한 3가지 정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대의 마음 10대 영화라고 해서 10대 소년 소녀가 주인공인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좀 묶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작품들이고요. 네네. 10대 성장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시아에서 이제 10대 성장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뛰어난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중에 9편의 영화를 묶어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여기에서 선보이는 영화들 중에 마이 선샤인이라든가 그리고 해피엔드 이런 영화들이 일본 영화들이 있고요. 또 대만 영화가 또 이런 영화로 유명하고 그리고 그 밖에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10대 성장 영화들을 만들고 있어서 묶어봤고요. 예. 네, 두 번째는 미겔 고메스라고 포르투갈의 이제 새로운 거장 감독님이 계신데 네. 미겔 고메스 감독의 전작 8편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는 이선균 배우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선균 배우를 기억하고 그의 연기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올해 개막작 역시나 많이들 주목을 하던데 보니까 이제 김상만 감독의 전란이에요. 올해는 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OTT 작품이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OTT 작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영화 자체가 워낙 완성도가 있고 재미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많은 관객들이 같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이제 개막작으로 선정을 하고자 했고요. 영화의 화려한 출연진들, 예를 들면 이 영화에는 스타 배우들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강동원이라든가 박정민 그리고 차승원 등등의 배우들이 나오시고 또 영화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개막작으로 아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OTT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영화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란이라는 영화는 양반과 노비, 정반대, 상반된 계급에서 태어난 두 남자가 서로에게 이제 칼을 겨눠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특히 여기 이제 왕으로 나오는 차승원 씨가 왕으로 등장하는데 아마 한국 영화에서 또는 한국의 드라마에서 이렇게 좀 비열하고 악당 같은 왕은 처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폐막작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에리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혼의 여행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폐막작으로 선정된 이유가 뭔지 또 어떤 영화인지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혼의 여행은 프랑스의 유명한 샹송 가수인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으로 까트리느 드누브가 등장하는데요. 까트리느 드누브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인데, 까트리느 드누브가 프랑스의 유명한 샹송 가수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노년의 가수인데, 네네. 일본 여행을 가서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네. 죽은 다음에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영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일본이라는 전혀 낯선 땅에 오랫동안 그 샹송을 듣고 그 좋아했던 일본의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래서 영혼인 그 가수와 팬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가슴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폐막작 영혼의 여행.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이거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나요? 네,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은 일본의 거장 감독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이 받게 됩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은 공포 영화로 좀 많이 알려진 감독님이시지만 그 공포 영화 외에도 다양한 장르 영화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거의 뭐 한 60편이 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드신 분이고 특히 올해는 이분의 2편의 영화가 완성이 돼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클라우드라는 작품하고요. 뱀의 길이라는 작품인데 2편 모두 이제 감독님이 오셔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시고 또 이번에 오셔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을 하셔서 영화 팬들한테는 굉장히 그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굉장히 다작을 한 감독님이신데 그리고 보니까 월드 프리미어 이게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 몇 편 정도 있습니까? 네, 올해 월드 프리미어 상영작은 86편이 상영이 될 예정이고요. 예. 월드 프리미어라는 게 이제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건데 대체로는 저희가 경쟁 섹션의 작품들이 월드 프리미어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 유커런츠라고 해서 신인 감독들 경쟁 부문이 있고요. 네네. 이제 아시아 신인 감독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전 섹션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의 독립영화 감독님들이 만드는 독립영화 중에 10편 정도, 올해는 이제 12편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네. 이런 작품들이 월드 프리미어로 많이 선보이게 됩니다. 뭐 다큐멘터리 경쟁 섹션의 영화들 10편도 마찬가지로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고요. 네네. 월드 프리미어 작품 중에 뭐 언급하고 싶은 영화 하나가 올해 그 고독한 미식가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고독한 미식가 극장판이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월드 프리미어이고요.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그 3일날 상영을 할 예정이에요. 고로상인 그 마츠시게 유타카 배우가 부산을 찾고 부산에서 이제 관객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서 많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눈여겨봐지는 게 올해는 이제 다큐멘터리 장르의 대중적 확장 뭐 이걸 위해서 다큐멘터리 관객상 이걸 처음 선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큐멘터리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뭐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덜할 수 있는데 다큐멘터리 요즘에는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주목하기 위해서 관객상을 마련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과 아시아 다큐 경쟁 부문에 선정되는 10편을 대상으로 해서 관객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해서 내가 본 영화 중에 이게 제일 재밌었어라고 이렇게 투표 결과를 나중에 집계해서 관객상을 주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아서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니까 또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에 제19회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이 함께 열린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네, 저희 이제 마켓은 아무래도 그 일반 관객이 아니라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데요. 네네. 컨텐츠 필름 마켓은 지금까지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이 중에서 올해는 특히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선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로듀서 허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네네. 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프로듀서들이 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공동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각자의 작품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받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올해 처음 그 프로듀서 허브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영화 환경들이 워낙 급박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서로들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화두는 AI예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영화에서는 특히 AI로 이제 뭐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거나 네네. 실제로 여러 가지 기획에 도움을 준다거나 또는 더 나아가면 뭐 배우를 대체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AI와 관련된 컨퍼런스 또는 AI와 관련된 행사들도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영화제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네네. 관객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이 저희가 이제 주말까지는 사실상 표를 예매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네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예매를 열었지만 굉장히 많은 회차가 이제 매진이 됐는데 표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부산의 이제 영화의 전당이나 근처 영화제가 열리는 곳에서 특히 이제 뭐 영화전당 센텀 지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남포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네방네 빅프가 이루어지는 각 구의 어떤 장소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보면 영화를 볼 수 있거나 또는 영화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픈 토크나 야외 무대 인사 같은 경우는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특별히 뭐 예매하거나 이럴 것이 없고요. 그냥 오셔서 보시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배우나 감독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그리고 또는 이제 무대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네네. 티켓팅에 실패하셨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이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네, 영화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지역적으로 좀 멀리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영화 한 편 꼭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사실 뭐 다른 도시 같으면 네. 부산은 이런 영화제가 있어서 참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부산에서 부산 시민으로서 예, 한번 꼭 한편 보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동철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